자, 잘 치셨죠? 이제 74번 보도록 하죠.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인데 말소 등기를 할 때 이항계이 누구냐?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요 세 개가 있을 경우에 중간에 낀겨 있는 요 전세권을 말소 등기하는 경우, 얘를 말소할 경우에 요 선순위 권리자하고 얘는 후순위 권자죠. 누가 이항계니까? 선순위가 후순위가? 우리 시스터들, 나 선순위 후순위. 2번 등기 말소할 때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누가 이항계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항계인은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하나 둘 셋. 아 그냥 찍을 거면 자신 있게 찍으세요. 뭘 찍어도 틀릴 건데 뭘. 자 선순위 후순위 하나 둘 셋. 없죠? 아 저것도 왜 없지? 자 얘가 지워지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항계인이 아니란 얘기고 얘가 지워진다고 해서 후순위권자에 피해될 건 없잖아요. 얘가 지워지면 순위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2번 등기 말소할 때 선순위권자나 후순위 입장은 이항계인이 아니란 얘기고 얘를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다 가정하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2의 부기 1호로 등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선순위 등기인 전세권을 말소를 하게 되면 부기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았는데 얘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라.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이자에 승낙서가 들어오는 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말소 못하고 각하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말소 등기를 이항계인은 등기를 지울 때 덩달아 죽는 제3자 이자가 바로 누구다? 이해 관계인 이제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저당권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따져야 될까? 실제 권리 보고 따질까? 실제 권리 보고 따져야 될까? 등기부 보고 따질까? 네, 등기부 보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법이니까. 그럼 비록 소멸된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상 남아있으면 그 자는 이해 관계인인 것이고 실제 권리를 보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의 경우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라 함은 어느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형식적으로 피해보는 자가 이항계인이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항계가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등기관은 제3자 명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금처럼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이항계인이 승낙한 경우는 예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갑을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때 병은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소유권 공신력이 있나요 없나요? 공신력 없잖아요. 그럼 무효 등기를 잡고 나간 등기도 당연히 무효니까 을 등기를 무효로 말소할 때 병 등기 당연히 말소가 될 등기인 거지 이항계인이 아니다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병 등기 이항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가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조상 땅 찾기. 그래서 이 땅이 우리 조상 A 소유인데 갑이란 자가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갑이 을에게 팔고 우리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 쭉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갑의 후손인 스몰 A가 우리 할아버지가 땅이 갖고 있다가 이 등기부를 위조해서 팔아먹고서 쭉 팔려 있더라. 이 사실을 얘가 입증해 버려요. 입증하게 되면 감명이 된 게 무효로 바뀌겠죠? 네. 무효가 되어버리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이거 다시 소유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효 등기를 터져만 나가는 게 당연히 무효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전엔 공신력이 없어서 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경우에 병 등기 전제 조건이 당연히 말소할 등기인 거지 이항계인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소유권 등기는 이항계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여 실체업상 무효인 저당권 등기라도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인은 등기상 이항계인으로 취급된다.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등기 보고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등기부만 남아있으면 그자도 뭘로 취급한다?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고요. 75번의 경우는 다음 중 말소 회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말소 회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대응하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이다. 요게 정의가 되겠죠. 맞고. 두 번째,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하여 회복된 종전의 등기는 종전과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한다. 다른 말로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효과를 보담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일부 말소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보기 등기 방법에 의한다. 반면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조등기가 되고요. 4번이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양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복 등기할 수 없다.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는 각하예요. 저기 옛날에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배운 거는요. 그거는 변경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는 각하예요. 못하기 때문에 각하당합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 등기상 이양계인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시점은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며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말소 등기할 때 이양계인 언제 보고 따질까? 다시. 말소 등기할 때 이양계인은 말소 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회복 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것이고 그럼 그 등기할 때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할 때 이양계인 언제 보고 따지시고 말소 등기할 때 이양계인 말소 등기시 회복 등기할 때 이양계인은 회복 등기시가 되니까 그 등기할 때가 시점이다 보니까 회복 등기할 때는 회복 등기시가 되는 거지 말소 등기시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갖다 붙이면 돼. 외울 건 아니고 말소 등기할 때는 시점이 언제고 말소 등기시 회복 등기할 때는 회복 등기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울 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76번 아래 사례 중 경정 등기가 허용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가번 폐쇄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 명인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 명인 표시에 경정 등기를 신청한 때 폐쇄 등기본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효 등기는 경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 경정이 안 되고요. 나번에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당사자가 그 신청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아까 임차권이 지상권이 전세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경정 안 되고요. 다번에 등기 원인 정보로 공유물 분할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 매매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을 매매해서 공유물 분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아까 증여를 매매를 증여로 경정할 수 있었나요? 그럼 공유물 분할을 매매로 경정할 수 있고 또 매매가 공유물 분할 경정할 수 있으니까 답은 경정이 되고 5번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마친 후 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법정 상속 분대로 소유권을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 신청을 한 때 경정 가능합니다. 아까 법정 지분대로 괜찮아요. 뭐 틀려도 돼요. 등기한 다음에 나중에 협의하게 되면 지분대로 등기한 후에 협의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해라? 소유권 경정 등기한다고 배웠었죠? 요번엔 거꾸로 협의부터 먼저 한 거예요. 협의한 후에 다시 법정 지분대로 환원하는 겁니다. 협의 해제해서 다툼이 생겨가지고서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씩 지분 등기하고 있다가 협의해서 다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고 단독 등기한 다음에 협의를 다시 깨버려 다시 법정 지분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거랑 반대 개념 아니에요 지금? 요거 둘 다 경정 받아줍니다.
대부분 얘기해서. 이해가죠? 요리 가도 경정, 조리 가도 경정 똑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는 경정 받아줘요. 그럼 경정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고무. 답은 고무. 그럼 목욕. 달아. 아, 힘들다. 답은 달아가 답이에요. 달아. 경정을 허용되는 거 달아. 그래서 그냥 달아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무, 달아. 애들 목욕 달아 해서 달아가 답이에요. 목욕 달아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봤죠? 옛날 말로 목욕 달아 가지고 동그라미 김치 담았고 이렇게 타원용 빨간 달이 목욕 달아 아닌가? 예, 참. 지금은 나오나요, 그거? 예, 어쨌든 간에 달아가 답이어서 5번이 경정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77번. 다음은 등기 신청 취하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방문 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전자 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하며 이 경우 전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맞았습니다. 세 번째, 수기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 신청하였다면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취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 취하도 가능하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아 등기 신청한 대리인은 이후 어느 일방만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취하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공동신청한 등기 취하도 공동이고 단독은 단독이에요. 공동신청할 등기를 쌍방대리한 경우 취하권도 쌍방대리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고 일방대리 취하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질문 맞고요. 5번이 서면에 의한 등기 신청이 취하되면 등기 신청서와 그 부속 서류인 첨부 서면을 모두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취하가 된 경우는 모든 서류를 다 돌려주니까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잘못된 말이죠. 4번의, 그 다음에 78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와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가등기를 실행한 후에 의무자가 사망하든 권리자가 사망하든 가등기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가등기가 빠른 경우는 누가 죽더라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1번 틀린 말이고요. 2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와 가등기 등기표 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본등기할 때는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의무자 것만 내면 되는 것이고 가등기 정보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 된다. 맞았나요? 틀렸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할 때 의무자이지 소유권을 팔아먹었다고 제3자가 의무자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말이고, 4번이 한 해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1위는 수인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원 명의의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허용하지 않지만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등기 할 때 주의할 점이에요. 어디랑은 정반대 입장이에요. 보조등기랑은 반대 입장. 상속도 마찬가지고 공유일 때는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하고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반대 입장이니까 공유랑은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된 것이고, 5번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할 수 없다. 맞았네요. 명한 경우 신청할 수 있겠지만 명하지 않은 경우는 못하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잘못된 말이고 없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명하지 않았으니까. 4번이 정답, 나머지 틀린 말입니다. 7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으므로 또다시 제3자에게 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등기를 다른 말로 제2의 가등기 또는 중복 가등기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종기부 또는 해지조건부인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은 시기부하고 정지 조건부만 가등기하는 것이고 종기부나 해지조건은 가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등기 순위이다. 순위는 가등기로 한다. 맞고. 4번이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본등기 후 경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만 직권말소하니까 본등기 뒤에 들어온 거는 그냥 그대로 등기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받는 건 아닙니다. 맞고. 5번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제2의 제3취득자 소유권 등기는 이중의 소유권 양립할 수 없으니까 절대 무효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죠. 그 다음에 80번 다음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만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맞았네요. 맞고. 두 번째,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가등기도 양도한 경우는 공동으로 그 등기 신청해서 나오게 된 등기가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등기표 정보가 아닌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맞았고. 네 번째가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4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 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 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기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성 인정하겠대요? 네, 그럼 본등기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8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확정 판결의 주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이라도 그 판결 이후에서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원인 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 신나게 떠들었지만 마지막 가서 명백한 경우는 본등기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집행법원 촉탁으로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촉탁인가요? 단독 시정할 등기인가요? 단독 시정할 등기죠. 가등기라는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 시정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시정이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 안 받고도 가능한 경우가.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시정할 수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이 말 뜻은 외울 건 아니고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합격하면 제가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돼. 가등기는 못 믿죠?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가등기 해달라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는 게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같이 가면 좋은데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던 게 달라요.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 제가 승낙서 요구했어요. 협조했나요? 혼자 갈 수도 있다요. 근데 가등 계획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의무자는 제가 가등 계 안 해드리게 되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판결을 받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등 계에 따라 주인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약식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가등 계할 권리를 입증을 하게 되면 혼자 가등 계하라고 법원이 가등 계하라고 명령서를 끊어줘요. 그 명령서가 바로 가등 계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가처분 명령을 통해서 가등 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촉탁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 가등기, 가처 명령이나 등기는 법원 촉탁이어야 한다 자꾸 달고 나오는데 이게 촉탁 등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지문은. 그다음 2번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같은 범위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이 중에 지상권 설정하지 못하니까 지상권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어서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가 확률되고 그 갑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중 1인인 병명의의 혈유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병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원칙은 가등기 실행한 이후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데 해버렸대요. 해서 누가 지금 취득하고 있대요? 상속이 병이 취득하고 있으면 그자에게 등기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병한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 된 것이고 5번이 저당권 설정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맞았나요? 맞았죠? 융자 있는 집 세 들어갈 수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양립할 수 있으니까 같이 후순위로 존재하는 것뿐이지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2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인감증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하필 등기할 때, 분필 등기할 때,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제3자 허가서 네 가지는 공증받음 인감이 면제가 되니까 그럼 지금 1번 점은 공증받음 인감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1번 생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요. 1번이 답이고 2번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그럼 근저당권자가 의무자라는 얘기는 등기별 정보를 내야 돼? 인감을 내야 돼요? 하나만 내면 되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내라 그랬으니까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 없고 정보를 잃어버려서 못 낼 때는 인감을 대신 가져와라. 기억나세요? 그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2번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표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 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보를 못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맞았나요? 그럼 이 정보 잃어버릴 때면 인감을 내니까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 제출하지 않는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매수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하니까 맞고요. 네, 5번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초일은 불산입 원칙이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83번.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언 집행자가 수일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 집행자들의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일 당시에는 그 유언 집행자들의 또는 상속인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유언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미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위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 유증은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등기된 거 받은 경우와 미등기 받은 경우 나눠서, 미등기 유증 받은 경우는 다시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 나누는데,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인데,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원칙은 유증이 빠르다 보니까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다만 상속인들이 이등기할 필요 없는데 모르고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줄 경우에 이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느냐? 말소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2번 집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상속 등기 실행할 필요 없지만 실행해 버린 경우는 그 등기 말소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특정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의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포괄 유증은 직접 등기할 수 있겠지만 특정 유증은 직접 등기 못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전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유증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는 유언자 사망 전후 보고 따져요. 유언자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망 전에는 유언자가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럼 본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후에만 가능합니다. 4번 잘못된 말이고, 5번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만 등기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8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서에 전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이거는 각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갑의 소유권에 A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그 임차권 등기 효력 언제 발생하나요? 임차권 등기 효과 발생 시기. 민법공부의 주택임차권은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한 때, 법원에 결정에 한 경우는 그 임차권 등기를 법원이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네, 책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다시 판결한 경우 언제 발생하고 그 판결을 선고한 때, 자꾸 외쳐야 돼. 선고한 때. 판결이 아닌 경우는 법원이 직권 결정하게 되면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의 고지한 때 발생한다 해요. 그럼 지금 1번 질문에 효력이 발생해요. 고지한 때가 나와 있죠? 시작이
그럼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이 됐단 얘기예요, 지금. 됐는데 등기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등기부상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이니까 임차권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집을 이 순위로 을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임차권 등기 촉탁에 들어오는데 촉탁서에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소유자죠? 그럼 촉탁서에 누가 나왔다? 갑이 나왔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고? 을, 촉탁서는 갑, 서로 다른 경우에 등기를 실행을 해줘야 하느냐, 각하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각하사유 중에 배울 때, 옛날에 배울 때 신청 정보에 기재한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부상 의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예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 배울 때 주택임차인은 이 주택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아닌가?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승계인 얘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도 갑이 아니라 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승계받은 승계인에 등기해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갑으로 등기하면 각하당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군가요? 을이니까 여기 갑이 아니라 을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일치가 되게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고 옛 주인은 다 각하당합니다. 1번은 각하사유고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조 등기를 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임차 보증금만 있고 차임의 약정이 없는 주택 임차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임이 없는 임대차라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 미등기 전세.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 왜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전세금만 주고 등기 안 하고 확정일자 받고 살잖아요. 이런 거 차임이 없는 전세권,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법 적용되니까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안 될까? 보면 돼요, 그냥. 자, 요 주택에 대해서 A라는 자가가 주택임차권 등기 요청이 들어와서 등기가 1순위로 A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을 해버립니다.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임차권 등기 떨어진 다음에 이 집주인 갑이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다시 B라는 자에게 다시 임차권 또 줄 수 있을까? 있다 없다? 다시 괜찮아요. 뭐 하나 둘 셋 있어야죠.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잘.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 맞춰요.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맞춰. 이건 안 돼. 근데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이렇게 배웠죠? 이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다음에 이 집 다시 다른 자에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이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워서 그런 거예요. 얘는 이거 안 돼. 이거만 외우고 있는 거고 뒤집어서 이 상황을 알고 있냐 그러면 이건 몰라요. 여러 번만 그런 게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다시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대차 또 할 수 있죠? 얘가 살 수 있잖아요. 얘는 누구다? 뒤에 들어온 자는 수익보증금은 최우선 면제 인정 안 해주겠지만 순수에 맞게 해줘야 돼. 이건 인정하잖아요. 들어본 경험 나세요? 그럼 이 집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B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C라는 사람이 등기부를 딱 열어보더니만 어허 A야 프임차권 등기돼 있네. 요거를 이전 받아서 내가 이 집 들어가 살아야지라고서 돈 주고 이전 받았습니다. 이삿짐 싸가지고서 집에 딱 오니까 어허 이 집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B가 살고 있죠? 너 누구니? 나 임차인. 넌 누군데? 나도 임차인. 너 가. 그러면 가야지 얘는. 그건 임차권 이전 받아서 들어와 살 수 없는 이런 불이익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이 등기 기초에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험 2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기 중개사 문제에서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맞았어요? 맞고. 또 한 번 나오기 상가 건물 임대차 등기 실행한 이후에 그 등기에 기초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맞았나요?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차권도 마찬가지로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네, 85번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 대장의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맞았죠? 대장상 이전받은 사람은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보존 등기 못하니까 어떻게 해라?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해라. 정확하게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의 일필지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자기 명의로 일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승소하긴 승소했지만 국가에게 얼마큼 승소했대요? 일부 지분만 승소했답니다. 그럼 나머지 지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국가와 내가 공유란 얘기입니다. 공유자 등기는 등기 신청할 때 전원 명의, 국가와 내 명의로 같이 가는 거지 전부를 내가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건물은 소송 상대방이 누구로 가나요? 시군구청장. 토지는 국가로 가니까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 4번이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보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이지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할 수 있으므로 맞고요. 5번이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그 다음에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국가란 말이 나온다거나 건축허가 명의는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건물은 시군구, 토지는 국가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86번의 경우는 다음은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려움도 쉬운 말이에요. 자, 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고 이해만 하자고요. 자,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사유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등기부를 개설을 통해서 등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럼 등기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등기 실행을 해서? 보존 등기 실행해서 만들었죠? 근데 거꾸로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말소해버리게 되면 얘가 지워지면 얘 때에 만드는 등기부가 없어지면 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폐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존재하고 등기부가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뭐로 바뀌더라? 다시 미등기로 가는 거잖아요. 집이 없다가 집을 사서 유주택이 됐습니다. 이 집을 팔아버렸대요. 다시 뭘로 바뀌어요? 무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기에서 보존등기 했다가 등기부를 개설했는데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순간 등기부가 폐쇄가 되더라. 다시 미등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등기하려면 소유권 보존등기 또 할 수밖에 없단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참 잘 나오는 판결이니까 주의하시고, 두 번째가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의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국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아까 문제에서 국가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국가로부터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수증자 직접 등기할 수 있고 4번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얻어야 한다. 맞았나요? 토지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떠들었어요 아까? 국가, 건물은 시군구청. 그럼 토지는 국가를 향해 소송을 지게 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야 한다. 맞고 5번의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권자 미등기 수용하게 되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87번의 경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야 하므로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확정 판결이면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하니까 확인 판결뿐만 아니라 이행도 가능하고 형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건물은 누굴 상대로 가실 것? 시군 구청장이니까 국가나 건축허가 명의는 나와서 안 됩니다.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여기 맞는 말이네요. 미등기 공유인 땅, 갑과 을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했답니다. 그럼 땅만 분할한 건 주인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 판결이 소위 말하는 형성 판결 등기할 수 있는 게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이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건물은 시, 군, 구지, 국가가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5번이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가 되므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틀린 것은 맞는 것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다음은 신탁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신탁등기가 격려된 후에는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 처분 제한 촉탁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기한 임의경매 촉탁이 있더라도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였다면 이는 각하할 수밖에 없다. 틀렸습니다. 위탁자 소유권은 압류가 압류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신탁 전에 들어왔답니까? 네, 신탁 전에 들어온 것은 얼마든지 경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되겠죠. 1번 틀린 말이고 2번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동일 서면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맞았네요. 동일 서면으로 동시에 들어와라. 맞고 아니 틀렸죠. 동시에 들어온 거 맞지만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 이게 틀린 말이에요. 공동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단독. 거기 틀린 말이에요. 동시 신청할 때 신청서 한 장은 맞지만 신탁 등기 신청은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이다 보니까 거기 틀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틀린 말이 되고요. 공동을 뭘로 고쳐야 돼요? 단독으로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의 신청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한 개의 신탁 원본을 제출하면 족하고 신탁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하더라도 별도의 신탁 원본을 조지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신탁 원본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라는 얘기는 1부동산 1등기 주의니까 신탁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내는 것이고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원칙은 단독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4번도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5번이 정답인데 신탁 등기 후 신탁 목적에 반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목적에 반하는 경우는 각합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실행을 다 해줘요. 그래서 목적 보고 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실행해 주겠지만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네, 89번부터는 한 장 남았죠? 네, 또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끝내도록 하죠.